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기 힘든 현상 들어보셨나요? 미국 중산층 몰락, 식료품 가격 평균 76% 폭등, 버터 한 팩에 16달러, 소고기 1파운드에 32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그런데 뉴욕과 LA의 한인타운만 북적북적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답니다. 왜 갑자기 미국인들이 한인타운으로 몰려들고 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 브릿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하는 미국인 영양사 사라 존슨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최근 경제 위기와 식품 가격 폭등으로 미국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데요. 버터 한 팩에 16달러, 소고기 한 파운드에 32달러까지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식탁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LA 코리아타운만큼은 여전히 북적북적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방문했는데 장바구니에 김치와 고추장을 담고 있는 미국인들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한국 식품을 구매하시나요? 제가 장바구니에 김치를 가득 담은 금발의 미국인 여성에게 물었죠. 요즘 물가가 미쳤잖아요. 한국 음식은 적은 돈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특히 김치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경제적이에요. 게다가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그녀의 대답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발효식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코를 찡그리는데 김치를 즐겨 먹는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저는 영양사로서 건강한 식단과 경제적인 식생활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마트 뒤편에 있는 작은 한식당에 들어가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맛보았는데 그 맛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서 춤을 추는 듯 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국인 가족은 불고기와 비빔밥을 나눠 먹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 게다가 이 가격에 이렇게 배부르다니.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에서 한식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검색이었지만 곧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전 미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와 SNS를 살펴보니 김치나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려는 콘텐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쿠킹이라는 해시태그 아래 적은 비용으로 영양가 있는 한식을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김치찌개 하나로 일주일을 버텼다는 이야기부터 된장으로 만든 국과 밥으로 온 가족이 배불리 먹었다는 생생한 후기까지. 이건 단순한 음식 유행이 아니라 경제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 현상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미국인들에게 한식의 가치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영양사로서 한식에 대해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UCLA 식품영양학과의 한국계 미국인 교수인 제니퍼 김을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제니퍼 교수는 한식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죠. 대학 캠퍼스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발효식품 샘플과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제니퍼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김치나 된장 같은 한식 발효 음식이 정말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 좋은가요?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제니퍼 교수는 눈빛이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라 씨, 한식처럼 발효와 자연 친화적인 건강식, 적은 돈으로 풍부한 맛을 누릴 수 있는 음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 확신에 찬 말투에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니퍼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식의 핵심은 발효식품이에요.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은 인체에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발효식품들이 면역력 강화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제니퍼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차트를 가리켰어요. 이건 제가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김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 세포 수치가 약 30% 높았어요. 또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훨씬 풍부했죠. 더 놀라운 것은 한식의 경제성이었습니다. 제니퍼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이건 육류 중심의 서양식 식단과 한식 식단의 비용 비교예요. 한식은 육류를 주재료가 아닌 조미료처럼 소량만 사용하고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활용해요. 결과적으로 한 가정이 한식 위주로 식단을 바꾸면 식비를 약 40%까지 절감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라니, 그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맞아요. 게다가 한식은 비빔밥처럼 남은 재료들을 활용하는 요리법도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지혜가 담겨 있죠. 일례로 김치찌개는 김치가 너무 씌어졌을 때 만들어 먹는 요리예요. 버릴 것 없이 모든 재료를 소중히 여기는 철학이 담긴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여태껏 알고 있던 음식 문화의 틀이 완전히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니퍼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어요. 한식의 가장 큰 강점은 조화와 균형이에요. 한 끼 식사에 곡물, 단백질, 채소, 발효식품이 골고루 들어가는 구조죠. 이런 균형 잡힌 식사는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흔히 겪는 비만, 당뇨병, 심장 질환 같은 문제들 말이에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식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 경제, 환경,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모두 담겨 있는 총체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소중한 가치를 더 많은 미국인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저는 실제로 한식을 생활에 도입한 미국 가정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한식 생활 전환이라는 해시태그로 검색해 몇몇 가정의 인터뷰를 요청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시카고 교회에 사는 톰슨 가족이었습니다. 앤디와 리사 톰슨 부부는 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된장찌개 향기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서 오세요, 사라. 마침 점심 준비 중이었어요. 리사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10살짜리 쌍둥이 자매가 엄마를 도와 김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거였죠.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한국 음식 영상을 보다가 한국어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는 한국 문화 전반에 푹 빠져 있답니다. 리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와 불고기, 쌈채소, 김밥이 차려졌습니다. 앤디가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집어들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 전, 저는 공장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어요.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갔죠. 어느 날 리사가 동네 한인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식재료를 살 수 있었대요. 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했어요. 육류는 조금만 넣고 대신 두부나 콩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니 식비가 30%나 줄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의 알레르기 증상도 완화되고 앤디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이 가정이 얼마나 한식 생활에 익숙해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김치를 맛있게 먹었고 된장찌개를 어른들 못지않게 즐겼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앤디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은 밥은 다음날 김치볶음밥으로, 남은 찌개는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국물로 활용하고, 한 달에 버리는 음식이 이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리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여주었어요. 미국인 주부의 한식 생활이라는 블로그에는 매주 새로운 한식 레시피와 식비 절약 팁이 올라왔는데 놀랍게도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었죠. 처음엔 혼자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 동네에만 15가정이 함께 김치 클럽을 만들어 매달 모여서 김치를 담가요. 각자 집에 가져가서 한 달 동안 먹는 거죠. 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식비 절감이 처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더 건강해졌고 이웃들과도 더 끈끈해졌어요.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꿨죠. 앤디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톰슨 가족과 헤어진 후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미국 가정의 경제와 건강, 심지어 공동체까지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톰슨 가족의 사례에 영감을 받은 저는 미국 전역에서 한식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더 넓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제 전문 블로그에 한식으로 살아남기 프로젝트를 소개하자 전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텍사스 휴스턴에 사는 마이클 허친스는 석유 산업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지만 한식 덕분에 가족의 식탁을 지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대량으로 김치와 장아찌를 담가요. 이것만으로도 반찬 걱정이 없어요. 불고기는 고기를 아주 얇게 썰어서 적은 양으로도 풍부한 맛을 내죠. 뉴욕의 소방관 데이비드 콜린스는 교대 근무 중 동료들과 함께 먹기 시작한 김치볶음밥이 이제는 소방서의 인기 메뉴가 되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다들 꺼려했는데 한번 맛보고 나서는 오히려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10명의 소방관 중 7명이 집에서도 한식을 해먹는답니다. 미네소타의 초등학교 교사 제니퍼 밀러는 학교 급식에 비빔밥을 도입한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채소를 잘 안 먹는 아이들이 비빔밥은 잘 먹더라고요. 고추장 소스를 아이들 입맛에 맞게 조절하니 인기가 정말 좋아요. 급식 비용도 줄었고 음식물 쓰레기도 감소했죠. 하와이에서는 현지 식재료를 활용한 퓨전 한식이 인기라고 해요. 파인애플로 만든 김치, 생선 포케와 비빔밥을 결합한 포케 비빔밥이 관광객들에게 인기 메뉴라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알래스카였어요. 추운 기후로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렵지만 김치와 장아찌처럼 발효식품은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겨울철 비타민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한국인 이민자들이 현지인들에게 김장, 문화를 가르치는 클래스가 매년 열린다고 해요. 수집된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한식을 접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건강상의 이점을 경험하고 결국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마치 김치가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지도에 시각화해봤어요. 미국 전역에 퍼져가는 한식의 인기를 색깔로 표시했는데 놀랍게도 대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들까지 한식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스트 벨트 지역과 실업률이 높은 도시들에서 한식의 인기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피츠버그 같은 도시들에서는 한인마트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고추장과 된장을 대량 주문하는 커뮤니티 그룹이 생겨나고 있었죠. 이런 현상을 보며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식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인들의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단순히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식 적응 과정을 연구하기로 했답니다.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 접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장벽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와 지역의 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김치의 강한 향이었어요. 응답자의 70%가 처음에는 김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느꼈다고 답했죠. 보스턴에 사는 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를 열 때마다 김치 냄새 때문에 질겁했어요. 하지만 석 달 정도 지나니 오히려 그 향이 식욕을 돋우더라고요. 이제는 김치 없으면 식사가 허전해요. 두 번째 장벽은 한국 식재료 구입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한인마트가 없는 지역 사람들은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같은 기본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주부들은 온라인 공동구매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오와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리사는 처음에는 아마존에서 개인적으로 주문했는데 배송비가 비쌌어요. 지금은 페이스북 그룹에서 20가구가 함께 대량으로 주문해서 나눠 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식 재료 나눔의 날을 열어 서로 요리법도 공유하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한식 조리법의 복잡성이었어요. 특히 김치처럼 발효 과정이 필요한 음식은 초보자들이 도전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이에 저는 한식 전문가와 함께 미국인을 위한 초간단 한식 입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치는 처음부터 직접 담그려고 하지 마세요. 마트에서 사다가 먼저 맛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도 압력솥을 활용하면 30분 만에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라는 팁을 담았죠. 저는 실험 삼아 5가정에 이 입문서를 제공하고 한 달간 한식 도전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가정이 한 달 후에는 주 3회 이상 한식을 해먹게 되었어요. 플로리다의 제시카는 처음에는 양념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고추장 양을 줄이고 꿀을 조금 섞었더니 금세 적응하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매운 음식을 찾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발견은 한식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가정들이 대부분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했다는 점이었어요. 불고기나 잡채처럼 비교적 익숙한 맛의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같은 발효 음식으로 넘어갔죠. 시애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식 단계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첫 주에는 야채 김밥, 둘째 주에는 불고기, 셋째 주에는 떡볶이, 넷째 주에는 비빔밥을 소개했다고 해요.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학생들의 90%가 한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대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정리해서 미국인의 한식 적응 가이드라는 전자책을 출간했어요. 예상을 뛰어넘어 출간 첫 주에만 15,000부가 다운로드되었죠. 이 과정에서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식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 현상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답니다. 제 연구가 점점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로스앤젤레스 교육청에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자문위원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미국 학교 급식은 오랫동안 영양 불균형과 높은 비용 문제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 예산,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첫 회의에서 저는 한식을 학교 급식에 도입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김치 같은 낯선 음식을 받아들일까요? 조리 과정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미네소타와 시애틀에서 이미 시범 운영된 한식 급식 프로그램 결과를 보세요. 식비는 20% 절감되었고 아이들의 야채 섭취량은 30% 증가했어요.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도 50%나 줄었습니다. 교육청은 마침내 세계 초등학교에서
한식의 날을 월 1회 시행하는 것을 승인했어요. 저는 한국 요리사 박민준 씨와 함께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불고기 라이스볼, 야채 김밥, 떡 스프, 과일 막걸리 요구르트 무알콜 등 친숙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메뉴들이었죠. 첫 한식의 날을 위해 우리는 학교에 직접 방문해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 문화를 소개했어요. 한글도 가르치고 젓가락 사용법도 알려주었죠. 아이들은 예상보다 훨씬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8살 에밀리는 김밥 만들기가 정말 재밌어요. 엄마한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라며 신이 났고 11살 타일러는 불고기 맛이 피자보다 더 좋아요. 라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세 학교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급식 참여율이 15% 상승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40% 감소했죠.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집에서 한식을 요구한다며 레시피를 문의해왔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아이들의 식습관이었습니다. 급식 모니터링 결과 한식의 날 이후 일주일 동안은 일반 급식에서도 아이들이 야채를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었어요. 마치 한식이 건강한 식습관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았죠. 이 결과에 고무된 교육청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0개 학교에서 주 1회 한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답니다. 더 놀라운 일은 학교 텃밭에서 일어났어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치 재료를 직접 재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은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수확한 채소로 실제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했어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먹거리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니 음식에 대한 존중감이 생겼어요. 급식실에서 음식을 남기는 아이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응답자의 70%가 가정에서도 한식을 시도해봤다고 했고 85%는 아이들의 편식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답했죠. 이 프로젝트는 곧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교육부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학교 급식 혁신 모델로 소개했고 다른 주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 끼의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과 식습관, 그리고 음식 문화에 대한 인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거든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성공이 알려지면서 저는 CNN의 미국의 식탁을 바꾸는 사람들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선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됐지만 한식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방송 전날 스튜디오에 도착한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트장이 한국의 전통 부엌처럼 꾸며져 있었거든요. 온기와 석쇠, 심지어 온돌까지 재현되어 있었죠.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한식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프로듀서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한식에 대한 시청자 문의가 폭주하고 있거든요. 생방송이 시작되었고 저는 한식의 경제적,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영상으로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과 가정에서의 한식 도입 사례가 소개되었죠. 방송 중 실시간 전화 연결 코너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한식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애리조나에서 전화한 주부는 사막 기후에서도 김치를 잘 발효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메인주의 노이는 고혈압이 있는데 한식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했어요. 방송이 엄청난 반응을 얻으면서 한식 생존 키트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기본적인 한식 재료와 도구, 그리고 제가 만든 가이드북을 포함한 키트였죠. 처음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목표액의 10배가 넘는 후원금이 모였어요. 키트는 특히 한인마트가 없는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몬테나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주민 30명이 함께 키트를 구매해 한식 클럽을 결성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식으로 생존하기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한식 적응기와 응용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한 요리사는 케이준 양념과 고추장을 조합한 케이준 비빔밥을 개발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집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족의 편지였어요. 한식 덕분에 우리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식비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이들의 면역력도 좋아져서 의료비도 절약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쌓이면서 저는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학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경제 위기 시대의 식량 안보와 한식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는데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에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뛰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진이 한식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예비 결과에 따르면 한식 위주의 식단을 3개월 이상 유지한 참가자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당 지수가 평균 2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프로젝트는 곧 백악관의 건강한 미국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선정되었고 퍼스트레이디가 직접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미국의 식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경제적이며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요. 라고 퍼스트레이디가 언급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이 모든 일이 제가 우연히 LA 코리아타운을 방문했던 그 순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어떻게 미국의 식문화를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었는지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미국 사회에 불어닥친 한식 열풍은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한식을 해먹는다고 해요. 이는 2018년 조사 결과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식이 가져온 부수적인 변화들이었어요. 발효식품의 가치를 재발견한 사람들이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들기 시작했죠. 각 가정의 부엌에는 김치통과 옹기가 당당히 자리 잡았고 장독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발효 스테이션이 인테리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식비 절감과 건강 증진 효과는 수치로도 확실히 나타났어요. 한식 중심 식단을 도입한 가정들은 평균 35%의 식비 절감 효과를 보였고 건강검진 결과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만성적인 문제였던 비만율과 당뇨병 발병률이 이런 가정에서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어요. 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식은 육류 소비량을 줄이고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을 장려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이 작아요. 또한 김치나 장아찌처럼 음식을 오래 보존하는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였죠. 미국 환경보호청의 연구에 따르면 한식 위주의 식단을 채택한 커뮤니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평균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한식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문화였어요. 김치 클럽이나 된장 공동체처럼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모임이 전국적으로 생겨났거든요. 이웃 간의 단절이 심각한 문제였던 미국 사회에 한식은 사람들을 다시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매년 김장 페스티벌이 열리고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는 비빔밥 피크닉 데이가 열렸어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죠. 한식의 인기는 또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했고 한국 역사와 전통에 대한 강좌가 대학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인기리에 개설되었어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도 유행이 되었고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을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한식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 미국 전역 8,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한식이 급식으로 제공되고 1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한식과 지속 가능한 식문화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달 출간한 책 한식혁명 어떻게 한국 음식이 미국을 구했나를 통해 이 모든 여정을 정리했어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은 현재 25개 언어로 번역 중이랍니다. 하지만 가장 뿌듯한 순간은 한국을 직접 방문했을 때였어요. 서울의 한 시장에서 김치를 사려는데 상인 할머니께서 제 얼굴을 알아보시고는 손을 꼭 잡아주셨죠. 우리 음식의 가치를 알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해요. 바로 글로벌 발효식품 동맹이라는 국제 프로젝트예요. 한식의 김치, 일본의 나토, 인도의 라씨, 러시아의 케피르 등 세계 각국의 발효식품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식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죠. 제가 우연히 LA 코리아타운을 방문했던 그날,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 그릇의 김치찌개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지금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한국의 5천년 식문화 지혜가 미국의 현대적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놀라운 현실 말이죠.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고 생활 방식이며 무엇보다 인류가 직면한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한식이 가져올 더 큰 변화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 영양사 사라와 그녀의 가족이 한식에 빠져 인생이 바뀐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김치 냄새와 낯선 발효 음식이라며 거부감을 보이던 미국인들이 한식의 경제적 가치와 영양학적 이점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치, 비빔밥, 삼계탕 같은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김장, 문화처럼 이웃과 나누는 정이 미국 사회에 자리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부터 백악관의 건강한 미국 이니셔티브까지 한식이 미국 전역에 미친 영향력이 놀라웠죠. 이제는 김치를 직접 담그고 한국어를 배우며 김치 클럽까지 만드는 완벽한 한식 팬이 된 미국인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외국인 친구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한국 음식은 무엇인가요? 떡볶이, 삼계탕, 아니면 비빔밥? 한식 덕분에 인생이 바뀐 외국인 친구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외국에서 한국 문화에 감동받은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브릿지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브릿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브릿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